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이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 임시의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정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은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의학관리팀장이 경조사 휴가 중으로 김혜리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박정래 응급의료팀장입니다. 이지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주요 사업과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약업소 등 인허가 처리와 지도 점검을 통해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의약업소 120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의약업소 허가신고 변경 등 1202건을 처리하였고 지도 점검과 함께 관련 규정을 위반한 27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달빛 어린이병원 4개소와 공공심야약국 6개소를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준수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성장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약물 안전 사용 교육을 10개교 3,82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약업소 관리와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구민의 건강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안전서구 조성을 위한 재난응급 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안전 시스템을 강화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현장 대응 훈련을 25회 실시하였고 신속 대응방 2개 팁 20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응급 의료자원 관리를 위해 뉴성민병원과 온누리병원을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자동 심장 충격기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지역 안전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맘 편한 임신 행복한 출산 양육 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가임기부터 영유아기까지의 건강관리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임신과 출산의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 및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후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 시술비 및 한의학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기저귀와 조제 분유 등을 지원하고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등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을 실시하여 아이 낳기 좋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신규 사업으로 맘 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장애인 등 취약계층 산모에 대해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모당 150만 원의 인천이음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025년 1월 이후 출생자에 대하여 지원되는 사항으로 우리 군은 373명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0쪽 생식세포 동결 지원 사업입니다. 의학적 치료로 인해 생식세포가 손상되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 생식세포 동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을 지원하고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331조 캐난 사항으로 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소는 1995년 준공된 30년차 건물로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1년 9월 보건소 신축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였고 24년 작년 10월 신축 부지에 대한 개발 제한 구역 해제가 고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소 신축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추진하고 실시 계획 인가 및 영역까지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시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시원이 안 계십니까? 네, 이한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접하는 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냐 또 아이를 출생을 시키려는 그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에 따라서 반대적인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생식세포 동결 지원 사업 있죠. 이 지원금은 남성은 30만 원, 이게 최대예요. 예. 최대라고 그랬는데 이 최대를 왜 30만 원으로 한정을 해놓는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를 넣은 건지 이거 최대를 왜 30만 원, 200만 원을 한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이제 그 생식세포를 동결하려면 여성과 남성이 있잖아요. 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시술비가 많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동결하는데 300만 원이고 보관하는데 연당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들고 있는데 남성은 이제 그 동결하는 게 비용이 제가 알기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은 이 정도면은 이제 그 동결할 수 있는 예산이 돼서 이렇게 책정을 기준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국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인천시장도 이것을 강요하고 이것을 많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타구의 실적은 어떤가요? 우리하고? 지금 이제 거의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출생하는 아이들 10명 중에 1명은 이 난임 시술을 받고 시험관이든 인공 수정으로 태어나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타구도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대상은 연구 불임이 예상되는 그 숫자의 대상자에 의해서 하는데 이 대상자는 그 통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서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이 지원자는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신청자에 한해서? 예산이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최대 그 안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는데 이거는 뭐 인원을 지금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한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이제 총 예산 안에서 이제 지원이 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이게 홍보가 잘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결혼 대상자 중심으로 이렇게 숫자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목표 수치가 얼마가 될 건지 이런 것도 계상을 해서 좀 잘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해서 인구 증대에 그 좀 압도적으로 우리 서구가 이 시술해서 아이를 탄생시키는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홍보에 좀 전력을 해서 사업 목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보건소 신축 이전은 지금 현재 연희동 90-1번지가 어디쯤이에요? 그 공촌 사거리에서
지금 아시아드 저쪽 빈정규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지 전체입니다. 거의 지금 인천시 10개국은 중에서 보건소가 옹진만 빼놓고 나머지는 네. 전부 다 청사 옆쪽으로. 그런데 그 뭐 행정의 어떤 그 편의적인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즉 교통의 편리성이나 찾기 좋은 곳을 보건소의 위치에 돼 있다. 그러면은 사람 속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중심 쪽으로 이게 그 대상지를 찾는 것은 어떤가요?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이제 보건소가 그때 코로나 때 아마 그 느끼셨을 텐데 감염병 예방을 대응하기에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 검사 받기 위해서 다 그 골목으로 다 서 있고 길에 서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그래서 조금 그 부지를 전체를 이제 확보를 해서 이제 그 감염병 대응에도 하고 그래서 주차장 쪽을 좀 넓게 잡아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뭐 제 개인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제 개인의 의견을 생각해 봤었을 때 이 보건소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곡동 이쪽에 공무원 연수경 그쪽으로 거기도 그린벨트에 해당이 되는데 그쪽의 부지를 좀 검토를 해서 하는 건 어떤가 하여튼 제 의견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떨어진 곳에 보건소가 있으면 우리 서구 국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좀 초래하지 않나 그런 내용이 그 지하철역에서 여기 우리 이쪽에 그 빈정내 사거리 위쪽에 그러니까 아시아드 역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교통은 더 이제 편리해지는 거죠. 그쪽으로. 예, 역 바로 근데 옆이니까. 아시아드 예. 주경기장하고 거기하고 가면은 약 한 아시아드 1km 정도 경기장역. 떨어졌는데. 예. 아니요, 아시아드 경기장 역에서 바로 옆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 여기 그린벨트 그저 아파트 밑에 한국 아파트 바로 앞에 바로 밑에? 지금 비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거기에요. 예. 거기 그게 공원 부지인가 그런 것 같은데. 거기가 그 지금 그린벨트죠 거기가. 예, 개발해야 제한 구역이었는데 예. 지금 작년에 저희가 그거를 해제하려고 엄청 많이 국토부랑 시랑 협의를 해서 해제까지는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이 부지는 현재 안고 있는 부지는 매각을 할 건가요? 예. 매각을 할 거예요. 매각해서 지금 계획은 그래요. 그 사업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각으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서 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과장님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이정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은정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김유연 감염병 예방팀장입니다. 남유나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 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건소로 가름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 및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예방 관리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며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 관리를 위해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2,780만 9천 원입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및 고위험견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18종, 성인 예방접종 7종인 어르신 폐렴구군,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 국가 및 지자체 예방접종을 통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38억 2,224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방역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방역사업으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방역반을 운영하여 취약지역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모기가 성행하는 하절기에는 민간유턱 방역반을 북부 1, 북부 2, 중부, 남부권으로 4개 권역으로 편성 운영하며 또한 동방역단 23개 반을 운영하여 방역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 4,99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및 예방 사업입니다.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과 철저한 환자 관리로 결핵 전파를 예방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결핵 환자 관리와 가족 및 접촉자 검진을 지원하고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의 검진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결핵 전파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3,031만 6천 원입니다. 다음 취약계층 건강 증진을 위한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사가 가정 방문을 통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혈압, 혈당 등 건강을 체크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폭염 및 한파 시에도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건강한 계절나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5,79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앱과 스마트워치를 연동하여 건강관리 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6개월간 건강관리 미션을 제공하여 어르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1,204만 2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근거중심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 사업입니다. 지역 내 매개모기 방제를 위해서 기존의 주기적 관행적 방제에서 모기 발생 정보에 근거한 근거 중심의 방제로 효율적인 방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장치인 DMS 14대를 활용하여 매일 모기 발생 정보를 확인하여 선택적 방역을 추진함으로써 방역 횟수 감소 및 방역 약품 오남용 문제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질병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역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내용적인 것을 작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내용은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조금 부합되는 것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해충 방제 시스템 기기 설치를 그 해충 퇴치기라고 하죠. 네. 근데 해충 퇴치기는 주로 공원 내에만 설치를 하나요? 공원도 하고 지금 등산로 이런 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취약 지역이 이제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있는 곳에 해충이 많기 때문에 공원이나 등산로 입구에 이렇게 설치한다고 하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상업 지역 내나 도심 속에는 숲만 있는 게 아니고 모기가 뭐 해충이 모기라기보다도 해충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해충이 반드시 있게끔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제일적으로 구청에서 그 해충기를 설치한다면 버스 정류장이 늘 사람이 와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버스 정류장이. 예.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에 이 해충기를 그 지금 요즘은 그 스마트 정류장 만드는 곳이 서구에 5군데인가 6군데가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버스 정류장에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 처음 들어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은 수풀이나 이 모기들이 주로 서식하는 환경이 수풀이나 물을 있는 데서 알을 깎고 이렇게 자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 정류장은 조금 어떤 의도로 시범 사업을 원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 시범 사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해충이 항상 가거든요. 사람 냄새를 맡고 그리고 또 버스장에서는 잠시 기다리는 상황이죠. 걸어갔을 때도 해충기가 모기나 뭐 이런 것이 달라붙잖아요. 네, 네. 그럴 때에 잠시 머무는 곳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좀 편안한 마음을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버스장에다 다 설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시범적으로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만드는 곳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긴 다 밀폐가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출입구 쪽으로다가 그 좀 형태를 좀 예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 우리 그 질병에 관한 해충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아 여기도 해충기가 있어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뭐 생각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해충기가 있다는 것만이라도 만족감을 느끼고 안전하다는 사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해충 퇴치기를 공원이나 아니면 사람이 많이 놀고 있는 약수터 이런 쪽에 그 푸른 늪지대를 가진 지역으로만 치중해서 그 해충 퇴치기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도 해충 퇴치기를 그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는 당초 예방하기 위한 사전의 조치잖아요.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보시죠.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모기나 이런 게 지금 근데 스마트 정류장이면 어쨌든 다른 정류장과 차별화된 데인데 거기에 또 이 해충 퇴치기를 설치하는 거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혜택을 주는 것 같은 또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검단이나 또 이런 서구 이쪽 지역에도 많은데 그 어느 일반 또 정류장만 또 한정해서 하기에는 저희가 한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조금 과장님 이 사항은 네. 공무원들이 뭐 얘기를 하면 딱 2가지예요. 예산이 없다. 검토를 해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실무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좀 들어보시죠. 들어가셔가지고 뭐 잘 검토하는 것이 어떤 방향 쪽으로 잘 검토를 하는 건지. 예? 지금은 그 모기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없잖아요. 네. 그 모기들도 내성이 강해가지고 겨울에도 모기가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사시사철에 해충 퇴치기를 설치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제가 뭐 얘기한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네.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네, 네. 아니면 이것을 보완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뭐 더 얘기한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이런 설문적인 사항을 참고로 해서 좀 설치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심우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 말라리아가 보통 이 청정 지역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그 전염병으로 다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우리 말씀- 서구에도 뭐 전년도에 뭐 환자가 43명씩이나 발생됐나 봐요. 네, 네. 저희가 그 뭐- 인천 지역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인천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그러게. 있습니다. 그 뭐 우리 서구도 그럼 뭐 이제 청정 지역이라고 볼 수 있네. 아니 근데 말라리아 유충은 이제 맑은 물에다가 이제 그러니까요. 알을 낳기 때문에 예. 보통 이 서구 같은 데에서는 발생되기가 이게 어려운 그 전염병이거든요. 뭐 강화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 퇴치하는 거를 보게 되게 되면 뭐 기피제도 뿌리고 끈끈이 연수막도 하고 뭐 다방면으로다가 그 방역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저는 이제 늘상 그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그 분무, 연무, 연막을로다가 이렇게 방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동사무소로다가 위탁을 한 거죠. 네. 동사무소별로다가 해갖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이 많아요. 이게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연막을 이렇게 왕 하고 이제 뿌리고 지나 골목으로다가 다니면서 하는데, 그거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그 하천이라든가 이런데 저지대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연막 이런 거 말고 연무로다가 이렇게 방역을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지, 그 주거 밀집 지역 골목에 자동차로다가 연무를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는 뭐 크게 효과가 나는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아마 한번 효과를 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의원님 되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거의 연막은 안 하고요. 연무 위주로 많이 그러게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연무도 마찬가지예요. 연무도 골목으로다가 다니면 물론 이제 거기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네. 발생지를 찾아가지고 원인지를 찾아갖고 거기다 집중적으로 다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그쪽을 많이 방제를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 전시적인 효과만 노리는 거지 크게 방역 활동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약물보다도 아까 우리 이한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퇴치기라든가 포집기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유인을 해가지고 모기 같은 것들 유인을 해갖고 이렇게 압으로다 빨아들여갖고 이제 퇴치하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좀 설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방제 그 사업도 이제 신규 사업으로다가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는 그 연계해서 그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참고해서 업무에 좀 이렇게 좀 한번 반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친환경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과장님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없으셔가지고 이한종 의원님하고 심우창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잘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간 정해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선옥 과장님 교육으로 불참하신 관계로 신순아 팀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신순아입니다. 5급 승진 리더 과정에 참석하신 오선옥 건강증진 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독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윤경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김명선 완전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조주운 성남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윤상희 가자건강생활센터 팀장입니다. 손민정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신현자 가재월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최미아 가정신용원창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가름하고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이태화 금년지원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가름하고 주요 사업, 신규 사업 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조 건강한 치아 평생건강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생애 주기별로 맞춤 구강검진, 교육, 학생, 취약계층 대상 불소도포, 구강검진 등 예방 중심의 다양한 구강보고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5,499만 4천 원입니다. 352조 촌초만 혈관관리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등록관리, 국가건강검진 연계자 결과 상담, 뇌졸중, 심근경색, 조기 증상 인지율 개선 등 지역 내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 372만 5천 원입니다. 353조 일상 속 건강습관,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운동 역량, 맞춤 건강 상담 및 비만 탈출 등 활력 증진 운동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건강 체험관 운영, 걷기 촉진 서로 그린 걷기 사업 등 일상 속에서 건강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 7,881만 2천 원입니다. 354조 행복가득 건강 듬뿍 지역사회 역량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복지식품 제공과 건강식습관 형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상담, 건강식생활 홍보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억 4,804만 원입니다. 355조 바른성장, 바른 학생체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지역 내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체형인식 설문조사 및 체형검사를 실시하여 척추측만증을 조기에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356조 함께 만드는 금년도시 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 아동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간접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 점검, 흡연 달성 활동 등 다양한 금연 활동을 통해서 지역 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3억 9,475만 원입니다. 357조 6개소 센터 운영을 통한 주민건강생활지원 사업입니다. 6개의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주민대상 건강역량운동 금연상담 서비스와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주민동아리 운영 등으로 주민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5억 6,307만 6천 원입니다. 358조 권역별 지역특화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권역별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가재월 센터를 제외한 5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모자 건강증진 및 어린 체험관 운영, 스마일 리얼 PT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통해 만족도 높은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263만원입니다. 63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 아동청소년 구강건강기촉 스마일 2 건강사업입니다.
관내 영유아 보육기관 대상으로 스마일 건강 꾸러미를 대여하여 원내에서 구강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 아동과 자립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45만 원입니다. 360조 3트랙 청소년 걷기 챌린지입니다. 지역 내 중고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걷기 챌린지를 추진하여 학업으로 인한 저하된 신체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361조 더 건강한 노담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지역 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 주민의 근연 질증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더욱더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362조 장애 예방을 위한 건강한 배움터 만들기입니다. 지역 내 특수학급 대상 집중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별로 장애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360만 원입니다. 현안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조 검단 신도시 생활 SOC 복합청사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서구 당하동 1318 4에서 5번지에 신축하는 생활 SOC 복합청사 4층에 건강워스터 3당실, 운동실, 교육실, 건강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3억 7,7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다른 거 아니고 뭐 간단한 건데 지금 이렇게 아동 청년 구강 건강기초 이제 스마일 이건강 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취약계층 아동하고 청년들 이 치아 관련해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는 건데 혹시 복지재단에서 관련해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지재단에서 지금 하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네네네. 복지재단에서도 지금 청년 대상으로 취약계층 청년 대상으로 지금 그 치아 미백하고 이제 뭐 치료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 어쨌든 같은 사업의 지금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복지재단을 좀 연계를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여기 보면 권역별 지역 특화 건강 증진 사업 운영에 관해서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가재울 건강증진센터를 제외했다고 했는데 그 제외한 이유가 뭐죠? 다른 그 증진센터는 저기 건강증진 사업 운영을 이렇게 그 했는데 그 제외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은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 규모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점형, 그다음에 이제 동단형. 그래서 저희 가재울 센터는 가사 4동. 다른 센터들은 적어도 3개나 2-3개에서 4개까지 동을 관할하고 관리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재울은 그냥 동단이 그냥 가사 4동만 관리하기 때문에 또 인원도 다른 데는 5-명에서 6명 정도 인력이 투입되어 있는데 지금 가재울은 4명밖에 없고 해서 그래서 가자 센터에서 전체적인 4개 가자 1에서 하동까지 커버하는 특화 사업을 지금 가자 건강 더하기 사업을 지금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센터라서. 가재울 건강증진센터. 그럼 가재울 건강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가재울 센터에서는 지금 다른 센터하고 하는 공통 사업은 다 추진하는데요. 예를 들면 건강 원스톱에서 개별 건강 상담해주고 심리혈관 사업도 해주고 운동, 고혈압, 당뇨 건강 강좌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업 관리만 가자. 그러니까 특화만 안 하는 거지 공통 사업들은 똑같이 하고 있고 주민 동아리 사업도 있고 다 활성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뒤에 보면 장애 예방을 위한 건강 배움터 만들기 위해서 여기 그 노년기 골절 예방을 위한 낙상 예방 교실, 뭐 중장년층 든든한 허리 만들기 그 뭐 예방 교실 이런 그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라든지 수업 내용이라든지. 네, 일단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후천성 장애 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관내 초등학교 사전 조사를 통해서 수요 기간이 파악이 되면 해당 학교에 찾아가서 국립재활원에 소속된 전문 후천성 예방 강사가 있습니다. 장애 예방 강사. 그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랑 매칭해서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통 예방 교실 같은 경우는 관내 물리치료사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센터 완정 센터에서 사실은 그 교육실에서 주민들 모아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낙상 예방도 또한 완정 센터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또 내부 강사하고 이렇게 저희 내부에도 또 작업 물리치료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서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완정센터까지 그 거리가 먼 그 어르신들이 올 수가 있을까요? 이 치료 받으려고요? 아, 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인력이 물리치료사가 완정센터만 있어가지고 그러다 네. 보니까 또 완정센터가 지역 특화 사업이 재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의 또 연속성에서 확장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은 좀 떨어질 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홍보도 일단 열심히 할 거고요. 향후 기회 되면 다른 센터에서 좋은 호응도가 있다면 다른 센터에도 확장시켜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완정 지역 그 인방에서나 어르신들이나 뭐 중장년층이나 갈 수 있는 거지 어디 그 구도심 쪽에 멀리서 완정역까지 이거 치료받자고 골절됐는데 가기가 이거 무의미한 사업 같아갖고 요통이나 네. 낙상 같은 네. 경우는 낙상은 말 그대로 미리 예방하는 교육이라서 이제 펑션이 좋으신 건강한 분이 보통 일반적인 노인들, 일반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분들 대상으로 하고요. 요통 예방 또한 기본적으로 요통은 다 조금씩 경하든 중하든 갖고 계시니까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고 일단 거동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오실 수 있고 참고로 보건소의 그 보건행정과에서도 요통 예방이나 낙상 교실 비슷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건강진흥 센터들이 있으니까 네. 그 각 지역의 건강진흥 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르신들이 그 교육을 받자고 완정역까지 오기는 굉장히 그 무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네네. 차 운전도 거의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자동차 면허증도 반납하시고 막 그러신 분들도 많은데 지역에 있는 건강진흥센터를 활용해서 그런데 물리치료사들을 파견해서 하는 것도 그 괜찮을 것 같아서 가장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네. 예산 세울 때 많이 좀 네. 유실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한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우리 서구 관내 산하 기관의 전체 다 합쳐도 여기 보건 이 해당 과의 팀이 제일 많아요. 왜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주민들한테 이렇게 좀 밀착한 건강에 중요한 기본적인 최전방 1차 예방 사업을 하려면 많은 인구를 커버하려면 많은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팀장님은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 행정 능력을 발휘했었을 때 인천시 전체 식기군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못한다고 판단해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 타구에는 많은 개가 미추홀구가 7개 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구가 제일 많은데 9개 팀인데 이 9개 팀의 업무 분장이 대외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에 팀이 9개 팀이 구분이 돼서 또 건강을 우선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팀이 9개 팀으로 지금 나눠진 것 같은데 분장표를 보니까 아주 세분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구의회에서 거의 다 업무를 법적인 사항에서 상위법에 저촉하지 않은 그 조례로 다 실행을 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업무를 집행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그 말씀을 드리면 주민건강자문위원회는 누가 위촉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해서 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1년에 몇 번 정도 자문회의를 하는지. 일단은 위촉은 저희가 하고요. 위원장님은 소장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님들은 지역 내 이제 뭐 예를 들면 전문가 교수님 아니면 관련 유관계 건보공단이나 유관기관 대표님들 또는 주민 각 동별로 주민 대표님들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29명이 구성돼서 1년에 반기로 상하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번 운영했습니다. 분기별로? 아니요, 반기로. 반기로 네, 1년에? 상하 반기. 네네. 1년에 2번? 네네네. 여기서 주로 나오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거는 그 연희동의 이제 주민자치위원님이 동사무소나 청사에 혈압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의 수치를 검사를 해도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래서 안내물 부착해달래서 저희가 관내 다 파악해서 동청사하고 다 안내물 알았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구성 인원 중에서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지금 영양학과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보공단 아니면 산업공단 대표 아니면 국민건강공단 이사장님 이런 분들 지금 모셔가지고 지금 모시고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 그 명단을 좀 네. 저한테 좀 네.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건강치아 사실 우리 거의 이제 요즘에는 그 연령과 관계없이 치아에 대해서 좋지 않다 그런 내용은 이제 음식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건소에 치과 의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재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 국민들은 실제적으로 치과는 동네 치과 가지 보건소 치과 안 가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는 우리 국민이 63 국민이 생각하기에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보건소에는 그냥 뭐 치과가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 치과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관내 치과의원이 181개나 있어서 뭐 관내 의원을 만약에 저기 전문적인 치료를 이용하실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방 사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남들이 접근하는 취약계층 순회 시설 같은데 사회복지 시설 가서 우리 치과 선생님이 검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원내로 또 모시고 와서 스케일링이나 치석 제거나 뭐 필요하다면 충치 치료도 해주고 이런 사업을 취약계층 사업으로 하고 주로 예방 쪽에 검진하고 교육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치아의 건강의 기본적인 사항만 네. 그러니까 뭐 응급처치로 해서 그 전문 의견을 받아가서 뭐 치과로 가라 그렇게 안내를 하고 네, 있는 네, 것 네, 같은데 네. 명실상부하게 서구 보건소의 치과 진료 사업이 참 잘 돼 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나 팀장님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사실은 이제 관내 의원이 아까도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치과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관내 의원과 또 약간 균형감을 맞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정부 사업도 예방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치료와 진료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그래도 취약계층 대상으로 충치 진료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진료는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질문 드린 것은 앞으로의 방향성과 그동안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것이 국민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묻고 싶어서 이렇게 네.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 앙케이트도 조사를 해서 사업에 그 반영을 하면 네. 더 효과적인 업무가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심뇌혈관 질환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혈압하고 당뇨병은 현대병이라고 그러죠. 잘 먹어서 세상이 좋아서 잘 먹어서 당뇨병이 많고 그로 인해서 심혈관이 문제가 생겨서 많다. 지금 얼마 전에 신동아에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국민의 40%가 당뇨 확률이 제일 높다. 그다음에 그 고혈압이 37.5%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네. 혹시 우리 서구 관내에 당뇨병을 가진 자가 몇 명인지 혹시 저희가 추정 인구로밖에 파악이 안 되는데요. 현재 네. 저희가 이제 고혈압은 한 10만 명, 당뇨는 한 4, 5만 명에서 한 15만 명 정도 규모로 지금 환자가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63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정도 숫자면은 20.4%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것이 당뇨병 환자인데 당뇨병은 근본적으로 당이 되게 되면 모든 병을 다 안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 당뇨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당뇨 환자에 대해서 음식 관리, 그다음에 신체 관리, 뭐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행사 때마다 당을 체크해 주는 거. 그 이상 이하도 저는 피부적으로 의원이기 전에 서구 구민으로서 느끼는 게 없어요. 그러면 특색적으로 통상적으로 매년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치중을 하든가 복합적으로 고혈압하고 당뇨병을 묶어서 어떻게 하면 서구 구민이 당뇨나 고혈압이 예방이 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냥 통상적인 업무 매년 작년도에 그 2024년도 업무 보고를 보면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발전적으로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으로서는 진취적으로 미래적인 사항을 보고 업무 계획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우리 그 서구 보건소의 할 일이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매년 복습 행정 똑같아요. 앞에 타이틀만 다 틀려요. 그럼 그동안의 추진사항의 추진을 작년도에 당뇨나 고혈압 환자를 얼마만큼 치유를 하고 얼마만큼 예방했다는 사항을 기록을 해서 금년도 목표치는 얼마큼 하겠다 해서 추진을 해야지 그냥 글자 내용대로 그치는 거는 이건 행정이 아니다. 발전이 없다. 제저리 걸음이에요. 이런 사항은 공무원이 보통 뭐 7대1에서 10대1로 뚫고 들어와서 라이센스를 갖고 공무원 자격을 가졌으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건데 그 능력 발휘를 직무에 관해서 발휘를 못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하나 좀 지켜보고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고혈압 환자와 당뇨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예방했는지 눈에 보일 수 있는 실적을 좀 보여줘라 국민들한테. 그래야 서구 보건소가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참 보람되다. 서구에 사는 것이 참 좋다. 우리 서구청장 그 매치가 뭡니까? 에? 서구에 사는 것이 투자다. 살기 좋은 서구다. 이런 거잖아요. 뭐 내용이 있어야지. 이건 통상적으로 그냥 어느 구나 다 똑같아 보니까. 근데 실제 진짜 우리 보건소에서 당뇨 환자나 뭐 개인이 우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관리를 다 해야겠지만 그 보건소에서 당뇨와 고혈압에 특별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한다면 최소한도 기본 데이터를 갖고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좋지 않겠나. 팀장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팀장님들은 지금은 주무관이 일하는 사항에 대해서 결제만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팀장님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저는 그래. 특히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구청의 각 분야의 업무 소관별로 보면 다 그래요. 이거는 아니다. 좀 미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 두 글자만 놓고 봐더라도 이런 사업계획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글자 그대로 다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미흡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고혈압하고 당뇨 환자 데이터를 좀 주시고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금년에 세부적으로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계획서를 좀 저한테 좀 관심을 좀 갖고 저한테 좀 주시고 저도 당뇨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운동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뭐 내가 이 체험담을 쓰게 되면 쓸 수도 있는데 과연 보건소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줬는지 저는 피부에 와 닿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보건소 전체 그래도 서구 보건소가 최고 잘한다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뭐 예산은 뭐 별로 많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외 팀장님들 금년 한 해에 고혈압 당뇨 환자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치유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좀 명심하셨다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금년도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 사실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꼭 좀 드려주세요. 간단하게 부연 설명만 드리면요. 저희가 서구가 이제 만성질환 사업을 이제 물론 전통 사업이고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 전국 보건소에서 다 진행하는 사업인데 예전하고 지금과 달라진 추가 사업은 일형 당뇨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건강 원스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센터하고 6개 센터하고 발 맞춰서 지금 주민들을 대상 고혈압 당뇨 위험군들 환자들을 개별로 등록해서 6개월간 건강 위험 요인이나 건강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집중 개별 상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연말에 그 데이터를 일일이 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 6개월간 관리를 해보니 혈압, 혈당 또는 뭐 비만도라든지 아니면 복부둘레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운동아라든 식습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의 한 70% 이상이 다 개선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은 개선이 됐더라. 한 개 이제 위험 요인이나 건강 행태가. 그래서 6개월 집중 관리가 상당히 시간이 1인당 한 30분간 한 사람 붙잡고 상담을 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인력으로 센터가 2-3명밖에 안 되는 상근 인력밖에 없는데도 저희 서구는 그 건강 원스톱 사업을 타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5만 명의 환자가 추정된데 센터 인력까지 다 포함하면 사업 인력은 한 7, 8명 1인당 2만 명을 커버한다고 보시면 사실은 그 기본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수용해서 저희가 또 더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좀 더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봉사 나가는 거죠. 어떤 행사에서 보건진료 그 부스 박스에서 네. 하고 있잖아요. 그때 가 보면 혈압, 혈당 체크하려고 줄을 쭉 서 있는 거 보시죠. 다른 데 줄 서는데 아무 데 없어요. 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물론 뭐 시간도 소요되겠지.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거예요. 그 관심 높은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좀 압도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거를 생각. 그냥 뭐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작년에 이거 했는데 금년에도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고 작년에 이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발전적으로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을 더 확실히 하겠다.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주시면 뭐 예산도 증액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기 국외 팀장님들 제가 말씀드린 사항 잘 인지해 두셨다가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해 주시나 수고 많으셨고요. 저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노담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이제 선정을 하셔갖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아주 참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요새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흡연으로 인해서 층간에 그 민원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노담 실천 아파트를 선정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 관내에서 뭐 1000세대 이상급의 대단지 그 공동주택을 노담 아파트로다가 뭐 선정을 해갖고 대외적으로 다 이제 홍보도 하고 자체적인 아파트 내에서도 노담 아파트를 이제 홍보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관리 주체들하고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하시고 이제 그래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거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업무에 좀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또 담배 태우시는 분들도 또 있으니까 단지 외벽
바깥쪽으로다가 뭐 흡연 구역을 뭐 이렇게 그 관리 주체하고 협의를 해갖고 우리가 같이 지원을 해줘가면서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다가 올해 아주 좋은 사업을 계획을 하셨는데 노파심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 가미를 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흡연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 의식이 좀 많이 좋아진 현재에도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민원이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한 초등학교 인근에 좀 환경봉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그 담배꽁초를 좀 주셨었는데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서구에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17,000개소 정도 되는데 이를 단속하는 단속원이 6명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그 지정된 금연구역 대비 좀 단속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인가요? 네. 안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총액 인건비나 이런 어떤 예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금연과 같은 것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어떤 공공장소에서 피우는 그런 행위들에 대한 계도 점검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건강검증법이 개정돼서 금연 지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 서구도 이거와 근거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서구에 금연 지도원을 위촉한 것이 몇 분 되시죠? 지금은 저희가 이제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4분으로 시선제로 고용하고요. 거기서 보조해서 지도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2명을 기간제로 인력을 고용해서 지금 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나요? 월급과 뭐 초과 비용, 초과 수당이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원이 따로 있고 지도원이 따로 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촉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서울시 내린 데서 위촉의 개념으로 지금 뭐 이렇게 시간당 몇 시간 짧게 하고 이런 개념으로 뭐 어떤 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건 아니고 저희가 아예 기간제로 지도원을 고용해서 2명의 기간제로 7시간 근무하는 직원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지도원은 4분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단속 지도원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게 지금 개념이 모호한데요. 그 지도원이라는 거는 단속권이 없고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공무원처럼 단속 과태료를 단속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게 시선제로 4명을 지금 확보해 있는 거고 기간제 2명은 지도원한테 보조 인력으로 그러니까 주의나 계도 활동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계도할 수 있는 그 지도원의 2분 정도. 그래 2분의 시선제도 당연히 계도 활동할 수 있으니까 총 6분이 지금 계신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그 지도원을 저는 더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저희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실 지금 봉사자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뭐 지도원이라고 딱히 위촉하고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 기사를 보니까 저희 그 서구보건소에서 이런 지도원들에 대해서 위촉을 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타 구의 보건소 사례를 보면 이런 지도원들을 좀 확대하는 노력을 해서 그 계도에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저희 구는 단속원 말고 이런 계도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이런 단속은 안 되지만 이런 계도를 초등학교 중심으로 좀 그 확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산이 좀 따라가는 부분이 항상 있어서 근데 지금까지 지도원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하신 적이 없잖아요. 수당이나. 지금 기간제가 지도원이라는 개념을 위촉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아까 2분 정도. 네, 단속 같은 거 4명, 그래서 토탈 6명.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위촉의 개념으로 뭐 짧은 시간 운영하고 이런 인력은 지금 현재 뭐 위촉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 봉사 개념으로라도 자원봉사센터랑 연계하셔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지만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런 근거 조례가 있고 타 구회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근거로 많이 계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민원 수는 많고 하지만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든 예산을 들여서 단속원을 할 수 없다면 지도원이라도 다른 부분으로서 확대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소극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좀 운영하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좀 저도 이제 뭐 어쨌든 금연 흡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지금 송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지금 그 지도원이 2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단속에 대한 권한은 없고 그럼 주의나 계도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따로 있나요? 네, 지금 위촉을 해서 위촉이라는 형찬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이제 흡연자에 대한 주의나 계도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을 주는 그 내용이 따로 있나요? 예, 위촉하면서 그 내용을 거기다가. 그러면 만약에 누가 흡연자가 있을 때 일반인은 그분한테 가서 뭐 주의나 계도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일반인은요? 네. 그거는 제가 조금 법적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만약에 그 지도원들한테 어떤 주의나 계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송 의원님이 말한 거에 붙여서 자율방범대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말 그대로 그 권한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어쨌든 자율방범대나 주민자치회에서는 우리는 주의나 뭐 계도할 권한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쪽으로 협약을 하면은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고 그분들의 또 어떤 그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하고 상관없이 네, 그런 좀 내용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팀장님, 뭐 송 의원님이랑 정태환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네, 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순아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정신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과장 허재순입니다. 국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정혜숙 치매검진팀장입니다. 김미경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최정혜 정신건강팀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가름하고 주요 사업, 신규 사업,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쪽, 370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선제적 치매 예방 사업입니다. 치매 고위험군 및 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인지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동 분소 확대 및 찾아가는 치매 검진 실시,
의료기관 협력을 통한 치매 진료실 운영, 치매 예방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 경도 인지장애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치매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256만 1천 원입니다. 371쪽 안전하고 행복한 동행 치매 환자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 치료, 관리, 보호를 위한 치매 안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1:1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 물품 제공, 실종 예방, 보급품 지원 등 치매 환자 등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3,784만 5천 원입니다. 372조 같이 돌봄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 환자 가족 및 보호자의 심리, 사회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부양 돌봄 부담검사, 돌봄 정보 제공, 헤아림 가족교실, 치매 공감, 문화, 공연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돌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155만 원입니다. 373조 기억이 꼽히는 치매 환자 돌봄 사업입니다.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기억 쉼터와 중통증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악화 방지,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 우울감 탈피, 안전한 보호와 더불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8,450만 원입니다. 374쪽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민간 협력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 치매 안심마을 운영 활성화, 치매 파트너 양성 및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치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치매가 있어도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788만 8천 원입니다. 375쪽, 376조 마음터치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을 통한 정신질환자 상담 및 사례관리, 중증 정신질환자 재활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운영,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2억 7,975만 4천 원입니다. 377조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생명 지킴이 교육, 생명 존중 안심마을 지정 관리 등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9만 6천 원입니다. 378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정신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1:1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8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6억 9,043만 1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신규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조 치매 안심센터 이동분수 확대 운영입니다. 치매 이동분수를 권역별로 확대 운영하여 조기검진, 치매 상담 등 치매 예방관리 사업 활성화 및 국민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80조 기억지킴이 가정방문형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치매 서포터즈와 치매 어르신 1:1 매칭, 인지교구를 활용, 인지교육 및 일상생활 훈련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8회기 과정으로 운영하여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을 예방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 유지 및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381조 청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센터, 고립운동 활동단체, 커뮤니티 등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가족중재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귀 지원 및 치료비 지원 사업 연계 등을 통하여 청년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382, 383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서구 치매 안심누리 건립 사업입니다. 원창동 514번지의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연면적 5,029.1제곱미터 규모로 공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시설 내 총 수용 인원은 노인요양시설 132명, 주야간보호센터 40명, 단기보호센터 30명으로 총 202명이며 소요 예산은 258억 701만 원입니다. 2025년 3월 착공,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치매정신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양식과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코트라스지라는 거는 그 인지 재활 치매 예방에 활동하는 그 기기죠. 기계죠. 네. 우리 서구에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12대. 네, 12대. 그러면 근데 12대는 우리 보건소에는 몇 대 있고 그 우리 건강증진센터에 각 한 대씩 있는 건가요? 아니요. 요거는 치매 그 인지 강화 교육을 하는 거라 네. 예, 치매 안심센터에만 있습니다. 아, 치매 안심센터. 예. 그리고 요것도 저희 인천 10개 군구에서 네. 저희 우리만 하고 네.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인천시에는 지금 각 보건소에 이게 다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건가요? 다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현황 파악은 저희가 이거 언제 도입했어요? 이게 요양병원이라든가 전문병원에는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 그 코트라스지가 그 치매 예방하는 기계 거기에 그 프로그램 콘텐츠가 다 있잖아요. 네, 그룹으로 할 수 있는. 네, 그룹으로 할 수 있는 거. 네. 그러면 그룹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한꺼번에 몇 명까지 이거 코트라스지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홍보는 몇 명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이제 치매 저쪽에 치매 그 지침에서 중앙이랑에서 권고하는 게 15명 이내로 그 모든 프로그램을 할 때 15명 이내로 이제 이 하거든요. 기기가 비싸요? 제가 작년에 발령받아서 팀장님 거기까지 아시는 분 네. 예 말씀하세요. 렌탈을 했다고요? 이게 렌탈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치매 안심센터 그 수요자에 비해서 그 이 코트라스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 저희가 치매 기억 쉼터하고 돌봄터에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활용하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하는 코트라스지를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기억 쉼터 같은 경우는 그 5일 동안 일정을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돌봄터도 매주 1회 정도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인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때요? 그 콘텐츠별로 다 다르겠지만 네. 효과는 어때요? 어르신들이 그게 여기 지금 기억이 꼽히는 이게 타이틀이 참 좋네. 기억이 꼽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코트라스지만 가지고 어르신들의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워크북을 가지고 같이 교육을 시켜드린다든지 음악 교실을 한다든지 미술 교실이라든지 공예 교실이라든지 다양하게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기억을 이렇게 꽃피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코트라스지의 컨텐츠 내에 그런 게 뭐 음악, 놀이, 뭐 숫자 이런 게 다 나오질 않나요? 거기에 그 내용이? 보통 이제 같이 나오긴 하지만 단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음악, 미술 이런 건 따로 또 1시간 한 50분 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따로.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잘 몰라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콘트라스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가끔가다 TV 건강 코너에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그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언제 내가 치매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 교육이 참 중요하다 그런 걸 느껴서 과연 이 코트라스지가 우리 서구에 몇 대를 갖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잘 몰라서 네. 지금 여쭙거든요. 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코트라스지 기기를 좀 많이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미래적으로 치매 환자는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매 환자가 등록수가 서구에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 콘텐츠로 예방을 할 수 있고 치유를 할 수 있는지 그 사항을 좀 여쭙고자 네, 지금 네. 여기 딱 보니까 코트라스지라는 기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참 잘했구나. 네. 그래서 이 기기를 좀 더 확보해서 좀 다병원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네, 알겠습니다. TV에서 제가 보니까 저도 금방 이해가 되고 좀 생각이 좀 밝아지고 기억이 좀 살아나는 것 같다. 그래서 제목을 보니까 기억력이 꼽히는 걸로 해서 내 이걸 보니까 여기 코트라스지 기계가 있는 것을 명시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한 집안에 어르신이 치매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전 가족이 다 그쪽에다가 다 신경을 써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잖아요. 이게 염려가 많거든요. 뭐 치매 환자도 뭐 여러 가지잖아요.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 그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는 치매, 뭐 또 욕하는 치매, 뭐 이런 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랬었을 때에 우리 보건소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하고 이것이 코트라스지 기기가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느끼시게 되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치매 그 행정을 펼치면서 필요성이 있다 하게 되면 좀 이 기기를 좀 더 구입을 해서 좀 보급해가지고 치매 환자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가지고 계셨었나요? 네,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담당자가 이제 제가 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이제 검토하고 했는데 그 대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도도 좋고 담당자도 요 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게 되면 검토해서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고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치매 안심센터 이동 분소가 지금 성남 이동 선두교에 화요일날 나와 있고요. 수요일날 가자 3동 건지골 상상 플러스 365 이렇게 그 이제 권역별로 나와 있는데 네. 이거 그 여기에 그 상담할 수 있는 그 선생님이 그냥 저희 그날 직원. 하루 종일 직원이 직원이 하루 종일 가서 상주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부분 그럼 지역 주민한테 홍보는 네.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네, 이제 저희가 시범에서 이제 조금 1, 2월 달 날씨가 추워가지고 안 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동에서도 이제 문자 그 동 이용 대상 분들한테 이제 문자 보내주시기도 하고 저희 또 동 자생단체 그쪽 홍보해서 주민들 좀 홍보하도록 하고 저희가 또 그 집중 검진 대상자가 이제 동받아 명단이 있어서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전화 돌리기도 하고 또 대상 되시는 분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서 검진 받도록 그렇게 이제 홍보할
할 예정이고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을 저희 그렇게 많이 오라고 해도 안심센터에 안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거. 제가 여기 집이 이 옆이라서 보는데 네, 그 어르신들이 가서 네. 그 검진 받고 이렇게 한 그거를 못 봐서 지금 그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요. 네, 네. 이거 그러면 그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 내가 그냥 저기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아무나 다 신청하시면 되는 건가요? 네, 검사 원하시면은 다 이제 뭐 보통 기준은 그냥 60세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60세 이하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면은 네, 모든 주민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를 좀 이렇게 잘 네, 적극적으로 잘, 네, 더 강화해서 해주시기,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그 우리 구립 치매 전담형 주요관 보호센터는 이거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위치가 그 원창동 뭐지 가정동 성당 그 근처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그 뭐지 가원숲인가 하고 또 애들 그 숲 체험하는 거기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많이 그 이용하시고 있나요? 아니요, 건립 돌봄터에. 예, 돌봄터요. 주요관 돌봄터는 저희 치매 안심센터 내에 있습니다. 5층 그 가정동에 MK 타워 5층에 저희하고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원은 23명으로 돼 있고요. 현재 22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 오실 때 그 이제 중증이나 경증이나 이렇게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분들이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가족이 도움을 받다든지. 송령 기사분이 한 분 직원 중에 있어서 송령 해드리고 있고요. 가족분이 모시고 오시는 분도 있고 송령이 되고 있어서 오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출퇴근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어르신들 굉장히 치매 걸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가족들 전체가 그 치매 어르신한테 매달려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꼼꼼히 살펴갖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최우수 저희 그 주야간 돌봄터 중에 저희 서구에서 위탁한 저희에서 최우수상 수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2024년도도 어찌됐건 정신적으로 저희들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셨는데 2025년도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주택관리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의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허재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